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오늘 주가는 1.5% 올라가지고 마감이 되었는데 아직 그렇게 성에 차는 그런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은 일단 시장이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양시장이 다 의미 있는 구간에 지금 지수를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있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조금씩 저점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1월로 넘어가는 10월의 마지막 주인데, 이번 주는 일정이 굉장히 좀 큰 것들이 많죠.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FOMC도 있고요. 실적 발표, 애플 실적도 발표가 되고, AMD도 있고요. 그러니까 크고 그 업종을 약간 대표하는, 혹은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의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들은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일단 3전에 지난번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실적 발표와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이제 나오는 어떤 컨퍼런스 콜, 3전의 컨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줍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내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11월 3일까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수요 예측이 이어집니다. 이게 11월 이제 둘째 주에 어떤 투심을 좀 불러일으킬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괜찮은 이벤트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2차전지 심리가 워낙 많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요 예측을 보고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제 2차전지 쪽에 조금 더 어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물론 결과가 좀 좋을 때 가정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리고 1년 기준으로 볼 때도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 있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서울 보증 그쪽이죠. 네, 거기 SGI인가요? 서울 보증보험 거기서 상장 철회를 했고, 지금 그 앞전에 대여가 될 만한 종목이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과연 2차전지의 투심이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는지, 그리고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3전의 컨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그 수요 예측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FOMC는 일단은 금리 인상 쪽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아무도는 아니고 많은 참여자들이 금리는 일단 이번 달은 좀 동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FOMC가 끝나고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발표되는 FOMC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까? 다음날 발표하는 거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다 연준이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냥 목요일, 금요일은 그냥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2차전지를 중심으로 지수를 좀 받쳐주는, 또 올려주는 그런 형태가 나왔고, 반도체가 오늘 좀 약했죠. 이게 아직은 양시장으로 들어오는 매수 금액이 강하진 않아요. 오늘 코스피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적은 금액이 나왔고, 또 그 양매수가 들어온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적었습니다. 근데 탄력을 보여주는 2차전 종목들도 좀 있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가벼워진 것 같긴 해요. 가벼워졌고, 또 그 오후장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 그 약간 휴전의 뉘앙스가 나오는 그런 외신도 좀 나와주면서 시장의 그 분위기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후반에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였나요? 어쨌든 여기에 좀 제재를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확실히 좀 공매도가 그 눈에 보일 정도로 좀 줄어드는, 그게 금요일도 그랬고 오늘까지 감소 추세로 이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밀릴 때 공매도의 수치가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밀린 것과 연관성이 당연히 있겠지만, 공매도 수치도 굉장히 빠르고 좀 강하게
증가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쇼커버링이 보통은 시장 반등의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결국 지금은 심리죠. 만약에 공매도를 가지고 약간 뭐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제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시장에서 던져주기만 해도 공매도에 지금 잔뜩 포지션을 잡아놓은 그 주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받는 그 하방의 압력이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좀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이어지고 또 이벤트들이 큰 것들이 특히나 이번 주에는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반등의 흐름을 가져갈 확률은 저는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강한 반등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저점을 다시 한번 위협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이어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인 또 주식시장의 특징이죠. 고점일 때는 되게 별것도 아닌 걸로 악재인 양 밑으로 주가를 많이 밀고 또 많이 밑으로 빠져 있을 때는 되게 별거 아닌 호재인 것 같은데도 주가가 위쪽으로 좀 탄력을 강하게 보여준다. 결국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꿈보다 해몽인 시장이에요. 똑같은 데이터가 나와도 어떨 때는 위로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료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뭐 호재로 뭐 작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외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어차피 지금 코스피 2300 지키고 코스닥 750 지키면서 첫 반등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이걸 반등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저점 라인을 방어를 해줬다.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막 개파락 나오고 가격 라인 밀고 했지만 목요일 금요일 날 음봉 나오고 오늘 이제 양시장이 다 양봉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 라인에는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반도체가 오늘 같이 올라가 줬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지수가 좀 탄력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석유나 에너지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철강이나 화학 쪽, 오늘 화학 쪽이 굉장히 좀 강했죠. 중국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국이랑 미국이 요즘에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은 그 많이 밀린 거를 제외하면 유리한 부분들이 좀 많은 포지션에 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또 시기적으로도 이슈들이 좀 잘 맞물려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이 연속적으로 좀 잘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만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오고 이전에 뭐 50만원, 60만원, 뭐 거의 70만원 근처까지 갔는데 50만원에 내가 샀다라고 해도 반토막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누구에게나 다 힘든 구간이고 심리적으로 2달 동안 계속적으로 주가 라인을 아래로 찍어 눌렀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의 회복과 심리의 회복이 좀 동반되어야 합니다. 심리가 회복이 되려면은 어쨌든 좀 시끌시끌한 어떤 호재성 이슈들이 붙어줘야 되고요. 그냥 가격만 올라간다, 호재 없이 그냥 반등만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의 그 경계심을 유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호재가 나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만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투심이 생각보다 금방 좋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투심이 일단 첫 번째라고 봅니다. 워낙 그 개인 투자자들이 왕창 몰려있는 아니고 몰려있는, 물론 뭐 몰려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몰려있는 2차 전지를 가지고 지수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투심을 강제적으로 그냥 제한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러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수 반등턴을 줄 때 여기에 또 달라붙는 개인 매수가 없으면 얘네들이 포지션을 잘 만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어떤 그 투심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패턴들도 중간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한 반등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지수가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고 지수도 굉장히 좀 약세 흐름이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11월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이럴 때 시장이 뭔가 분위기가 바뀌려고 할 때, 이럴 때는 뭐 종목을 진짜 막 지수 밀릴 때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만 아니면 웬만큼 롱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에서는 그래도 반등 구간이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차피 여기서 또 밀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는 일단은 공포를 좀 내려놓고 우리가
뭐 신규 매수, 내가 이제 기존에 봤던 주도 업종 그런 것들을 접근했을 때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수익 그 포지션을 가져가기가 난이도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링도 자주 하시고 지금 어쨌거나 과대 낙폭 구간은 맞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가격적으로 뭔가 큰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어떤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캔들들이 지금 3거래일 동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30만원으로 어떤 식으로 도전을 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5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1% 양봉 나오고 2% 양봉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명확하게 투심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어떤 라운드 피겨 가격을 한 개, 두 개 정도는 좀 올려줘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추세 전환이 나오려면은 어쨌든 위쪽으로 한번 올려줘야 돼요. 고점 라인을 올려주고 저점 라인을 올려주는 이런 전환의 패턴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패턴을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시장을 좀 우리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